혹시 눈치채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여전히 피곤합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불구하고 점심을 먹고 나면 또 눕고 싶어집니다. 오후 3시부터 4시쯤 되면 갑자기 단 것이 당깁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피부에 트러블이 생깁니다. 스킨케어를 꼼꼼히 해도 배가 계속 불룩하게 나옵니다. 열심히 식단 관리를 해도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무관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사실은 모두 동일한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것에 있습니다. 그 진짜 폐해에 대해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영원히 식이요법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한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만약 설탕 섭취를 중단한다면 단 14일 동안만 그 답이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14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왜 설탕이 문제인지를 먼저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 설탕이 많으면 좋지 않다고는 하는데 나는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 하지만 다음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입니다. 설탕이란 커피에 타는 흰 설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설탕은 병에 든 과일 주스 안에도 숨어 있습니다. 흰 빵 속에도, 과도하게 섭취하는 흰 쌀밥 속에도, 케첩 소스 안에도, 아침용 시리얼 안에도, 가향 요거트 안에도, 심지어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었던 많은 식품들 속에도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탕을 드실 때마다 양이 많든 적든 몸속에서 일련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단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두 번째 단계,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하여 혈당을 끌어내립니다. 세 번째 단계, 혈당이 떨어집니다. 때로는 정상 수치보다 더 낮게 내려가기도 합니다. 네 번째 단계, 뇌가 경보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당장 단 것이 필요해. 다섯 번째 단계, 다시 설탕이 당깁니다. 그리고 그 악순환은 계속 돌아갑니다. 날이 가고 해가 바뀌어도 단기적으로 우리 몸은 인슐린 저항성을 갖기 시작합니다. 즉, 세포가 더 이상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단순히 지방을 축적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음식으로부터 비타민, 미네랄, 영양소를 흡수하는 것도 방해합니다. 충분히 드시고 있어도 세포는 여전히 굶주립니다. 몸은 여전히 결핍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멈췄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에서 3일차 설탕 금단 단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 3일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가벼운 두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불안감, 평소보다 더 피로함, 심지어 약간의 예민함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몸은 설탕으로 작동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 에너지원을 끊는 것입니다. 새로운 효소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설탕 대신 지방을 연소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그 과정은 약 3일이 걸립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을 충분히 완화할 수 있습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십시오.
칼륨을 보충하십시오. 아보카도, 시금치, 고구마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영양 효모로부터 비타민 B군을 섭취하십시오. 이것들은 몸이 연료 전환을 훨씬 더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3일을 이겨내십시오. 그 이후부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14일 동안의 9가지 놀라운 변화. 변화 1. 단 것에 대한 갈망이 사라집니다. 가장 먼저 느끼시게 될 것,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것을 매우 놀랍게 느끼십니다. 단 것에 대한 갈망이 사라집니다. 왜일까요? 바로 설탕 자체가 설탕에 대한 갈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른 뒤 다시 떨어질 때마다 뇌는 소리칩니다. 지금 당장 설탕이 필요해. 혈당이 안정되면 뇌가 더 이상 소리칠 이유가 없어집니다. 오랜 세월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대로 식사하게 됩니다. 갈망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느낌은 진정한 자유입니다. 변화 2. 적게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변화. 허기를 덜 느끼게 됩니다. 덜 드심에도 불구하고 비논리적으로 들리시죠? 하지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면 세포가 다시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몸이 진정으로 영양을 공급받게 됩니다. 명목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포가 충족되면 뇌는 더 이상 배고프다고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것뿐입니다. 변화 3. 식후 무기력함이 사라집니다. 세 번째 변화. 이것은 거의 모든 분이 경험하시지만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모르고 계신 것입니다. 식후 졸음과 무기력감, 설탕과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른 뒤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그 하락이 바로 뇌를 흐릿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몸을 무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태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혈당 변동에 시달리고 계신 것뿐입니다. 설탕을 끊으면 식사가 진정한 연료가 됩니다. 뇌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점심 식사 후에도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커피의 도움 없이도. 변화 4. 체중 감소와 허리 둘레 변화. 네 번째 변화. 많은 분들이 가장 기대하시는 것. 체중과 허리 둘레. 첫 번째 주에 몸이 대량의 축적된 수분을 배출합니다. 설탕은 세포 안으로 수분을 끌어당깁니다. 설탕이 없어지면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어떤 분들은 첫 7일 만에 3에서 6kg이 빠지기도 합니다. 전부 지방은 아닙니다. 하지만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즉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주로 넘어가면 진짜 지방이 연소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복부 지방. 복부 지방이야말로 몸이 과잉 설탕을 축적하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허리 둘레는 가장 정직한 척도입니다. 얼마나 많은 설탕을 섭취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설탕을 줄이면 복부가 들어갑니다. 설탕을 늘리면 복부가 나옵니다.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없습니다. 변화 5. 기분과 두뇌 기능. 다섯 번째 변화. 가장 예상치 못하는 것. 기분과 집중력. 혈당이 안정되면 짜증이 줄어듭니다.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더 차분해집니다. 더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산만함이 줄어듭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업무 효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신경과학에서 밝혀진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몸이 케톤을 연소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때 지방 연소의 부산물인 케톤. 이 케톤은 뇌의 연료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경세포의 성장도 촉진합니다. 뇌가 단순히 더 잘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 6. 피부가 밝아지고 트러블이 줄어듭니다. 6번째 변화, 특히 여성분들께 피부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설탕은 혈중 인슐린을 증가시킵니다. 인슐린은 여성에게 안드로겐 호르몬의 증가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안드로겐은 피지선을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트러블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스킨케어를 꼼꼼히 해도 여전히 트러블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문제의 근본은 내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가 아닙니다. 남성분들의 경우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면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합니다. 에너지, 근육량, 전반적인 건강에 여러 문제가 뒤따릅니다. 혈당을 끊으면 피부가 스스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트러블이 줄어듭니다. 더 밝아집니다. 톤이 균일해집니다. 비싼 스킨케어 제품?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변화 7. 염증 감소와 통증 완화. 7번째 변화. 염증 감소, 통증 완화. 많은 분들이 아침에 관절이 뻣뻣합니다. 만성 허리 통증이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쏘심과 뻐근함이 있습니다. 설탕이야말로 몸속 염증 상태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을 모르신 채 설탕을 끊으면 염증이 가라앉습니다. 몸의 통증이 줄어듭니다. 뻣뻣함이 줄어듭니다. 특히 관절에서 2주간 설탕을 끊은 많은 분들이 이런 느낌이라고 표현합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속에서부터 편안해지는 것 같다. 바로 이것이 그 이유입니다. 변화 8. 간 기능 회복. 8번째 변화.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깊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간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지방간. 낯설게 들리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흔합니다. 음주를 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주요 원인, 과잉 섭취된 과당이 지방으로 전환되어 간에 축적되는 것입니다. 설탕을 끊으면 간은 바로 그 지방을 연료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간이 서서히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복부가 나와 있다면 이는 흔히 지방간의 징후입니다. 복부가 들어가는 것은 단순한 미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간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변화 9. 신장과 심혈관 건강, 그리고 마지막 변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 신장과 심혈관 건강. 만성적으로 높은 혈당은 신장의 가장 큰 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 질환이 당뇨병의 가장 흔한 합병증인 이유입니다. 설탕을 줄이면 신장이 보호됩니다. 혈액 여과 기능이 개선됩니다. 심혈관과 관련해서는 설탕은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플라크가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위험을 높입니다. 14일 동안 설탕을 끊는 것으로 모든 것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멈추기 시작하고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실질적인 방법. 어떻게 시작할까요? 자,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현실적인 접근법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극단적이지 않고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1단계 눈에 보이는 설탕부터 명확히 인식하십시오. 탄산음료, 버블티, 과자류, 병에 든 과일 주스 이것들을 먼저 끊으십시오. 첫날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2에서 3일에 걸쳐 천천히 줄여나가세요. 2단계 식품 성분표 읽는 법을 익히십시오. 설탕은 매우 다양한 이름으로 숨어 있습니다. 포도당, 과당, 메가당, 옥수수 시럽, 덱스트로스, 수크로스. 성분표에 처음 3가지 성분 안에 이 단어들이 보인다면 내려놓으십시오. 3단계 현명하게 대체하십시오. 참는 것이 아니라 대체하는 것입니다. 단 것이 당기십니까? 아몬드 한 줌이나 치즈 몇 조각을 드십시오. 달콤한 음료가 마시고 싶으십니까? 레몬 몇 조각을 넣은 무가당 탄산수를 드십시오. 과자가 당기십니까? 삶은 달걀이나 아보카도, 건강한 지방은 갈망을 매우 효과적으로 억제합니다. 4단계 전환 기간 동안 몸을 지원하십시오. 하루 2리터에서 2.5리터의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십시오. 칼륨 공급을 위해 충분한 녹색 채소를 드십시오. 비타민 B군을 보충하십시오. 달걀, 육류, 영양 효모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십시오. 수면 부족은 설탕에 대한 갈망 호르몬을 상당히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5단계 자신의 몸 상태를 추적하십시오. 14일 일지를 작성하십시오. 에너지 수준, 기분, 수면 상태, 허기감을 기록하십시오. 자신의 몸에서 직접 명확한 증거를 확인하게 되면 그것이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한 가지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어떠한 알약도, 어떠한 건강기능식품도 14일 동안에 올바른 결단 하나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14일 단 것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고 수면이 더 좋아지고 집중력이 향상되고 피부가 맑아지고 복부가 들어가고 속에서부터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단지 생리학이 설계된 방식대로 올바르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단 14일만. 그리고 다시 이곳에 돌아오셔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시고 필요할 때 다시 볼 수 있도록 저장해 두십시오. 아래 댓글에 14일이라고 남겨주십시오. 2주 설탕 끊기를 위한 구체적인 식단 영상을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실용적인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시도록 채널 구독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